자, 이렇게 해서 첫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두 번째 안건 띄워주시죠. 자, 이번에는 위성입니다. 지난주에 전해진 소식, 미 행정부 우주 관련 수출 규제 완화라는 것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오늘 루미르가 상장을 했죠. 위성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관련해서 수급이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위성 쪽도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때만 해도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지금 조금 프로젝트가 좀 지연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면서 약간 관심 밖으로 밀렸다가 다시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자, 우리 춘현 매니저님, 네. 어떻게 위성 이제 본격적으로 볼 때입니까?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위성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조금씩 일부씩 조금 꿈틀꿈틀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미국 측에서 지금 이제 우주 관련 수출 규제 완화.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일단 우리 국내에 있는 회사들에게 어느 정도 투자 심리 개선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심어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핵심 기술이죠. 외국 적에게 넘어가는 것 등 여러 가지 동시에 기업들이나 또 우방국들 이런 곳에 무역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뉴스를 좀 종합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로켓, 그다음에 인공위성, 우주 관련 상품, 이런 부분, 또 거기에 탄도 미사일까지 해서 여기에 관련된 상품들이나 산업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궤도 위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이걸 조금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산업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위성 쪽도 마찬가지지만 또 위성 쪽에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보면은 지금 항공, 방산 이런 쪽에 또 많이 또 관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지금 최근에 지금 방산주들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전반적인 우리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에게 저는 나쁠 것이 하나 없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지난주부터 원래 이 소식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까지 죽지 않았다.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은 눌림목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는 늘 시세를 사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만큼 지금 시세가 좀 들어올 때 과연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수익을 내려고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입니다. 자,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컨텍 역시나 위성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이 들어왔는데요. 자, 핵심 내용들 저희 시간 관계상 조금 요약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제가 저번주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또 공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캐나다에 290억 규모의 저궤도 위성 통신용 안테나를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6G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다시 한번 더 5G랑 6G에 대한 주파수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6G 주파수 경매가 이제 할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기에 대한 기지국을 반강제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테나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가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위성 쪽에 대한 안테나를 판매를 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가 좀 더 실적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차트 역시도 이제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상승에 대한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할까 이런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 들어서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들, 많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밑에서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진득하게 기다려서 기대 수익률을 많이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연말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관점을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아간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KB증권에서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은 만큼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인텔리안테크였고요. 다음은 컨텍인데 이제 상장이 곧 이제 1년을 맞습니다. 네.
솔직히 그게 원래는 팩트였습니다. 예. 예, 그 팩트였고요. 전 컨텍이라는 기업은 우주 지상국을 설계하거나 구축하는 구축 또는 운영 등을 합니다. 이렇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민간 우주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년이 이제 작년 11월에 신규 상장을 해서 11월 8일 날 신규 상장을 해서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쪽이구나. 컨텍이 지금 오늘 종가가 1,090원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요 공모가가 22,500원입니다. 22,500원.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항상 신규 상장주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는요. 일단 공모가 하단 정도에 내려와 있어 추세를 좀 다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신규 상장 처음 할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차트도 없고 추세도 안 나오고 수급도 판단하기 힘들 때는 조금 관망하시다가 이렇게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더 좋다. 그리고 1년이니까 자, 1년 보호에서 끝나는 물량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22,500원짜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년짜리 보니까 임원하고 임직원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모가의 반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할지는 판단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크릿 주주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종목 토론방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인텔리안테크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는데요. 작지만 소중한 계약 공시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로의 수주 공시가 있었죠. 내년엔 국내에도 스타링크 들어오는데 점점 설당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네라고 이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스타링크 이야기도 있네요. 다른 의견들도 함께 볼게요. 기관 7거래일 만에 매수세 전환, 외인들도 넉넉하게 담아주네라고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올라와 있고요. 또 박스권 뚫어야 할 텐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의견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X 소송 포기라는 말과 함께 결국 고스란히 물거품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초기에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았죠. 잠시 뒤에 자세한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컨텍 입장해 보겠습니다. 차트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고 수주 늘어나고 있고 우상향만 남았다라고 기대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기술력이 있으니 MOU는 넘치는데 주가는 아래에서만 헤매네라고 약간은 상반되게 실망하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다른 의견들도 함께 볼게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점점 많이 담아주니 든든하구만. 역시나 수급에 대한 이야기 남아있고요. AP위성 경영권 인수한 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키 맞추기만 성공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6월에 경영권은 인수했지만 크게 상승하진 못했는데요. 자세한 의견 한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전환의 신호라는 말과 함께 차트를 보고 분석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인텔리안테크 관련해서는 제사의 이통사죠. 지분 투자에 실패한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좀 이제 5G랑 6G 관련해서 좀 교육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이제 주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6G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히는 5G 사업을 이제 참여하면서 제사 이동통신사로 이제 되기 위해서 같이 스테이지 X에다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소송 취소를 한 게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3사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5G망을 포기를 하고 지금 광대역을 반납을 했습니다. 5G 사업은 거의 실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와서 지금 거기에 대한 광대역 주파수를 계속해서 할당을 받고 기지국을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안 되는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포기하고 6G에 대한 주파수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한 자본 지출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바로 흑자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사 이송 통신이 되지 않더라도 별정 통신사라고 하죠. 우리가 알뜰폰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사업망은 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사 이동 통신에 대한 모멘텀이 없더라도 지분 투자한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오히려 더 들어올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우려감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컨택으로 넘어와서요. 컨택 뭐 여전히 영업 적자 상황이고 하지만 6월에는 AP위성의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대표가 뭐 여러 언론 인터뷰나 아니면 전화 인터뷰나 등등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가가 좀처럼 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기업 자체가 뭐 MOU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MOU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약속한 겁니다.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이렇게 하자. 실질적인 부분은 뭔가 매출 계약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MOU 체결 자체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뭐 투자 심리 개선에 나쁠 것이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넘어가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25,000원이었던 가격 자체가 지금 7,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고 추세적으로 봐도 이제는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 통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만들어지다가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지금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점을 거의 뭐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자로 잰 듯이 하락 이제 상승 추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요 정도 가격대면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이날이죠. 10월 초에 발생했던 23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했던 이날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 없이 조정받고 있는데 참 의심스럽습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특별한 설명 없이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위 목표가는 일단 7만 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는 박스권 하단이 44,0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7만 원과 44,000원 라인이고요. 컨택이요? 네, 일단 뭐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공모가가 22,500원이기 때문에 그 하단인 부분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